배딸들을 동원해서 방탄조끼를 입은 이재명 대표가 또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윤미향 의원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기반해서 일종의 평생 사업을 벌여가더니 이재명 대표는 이 독도를 다시 갖고 나와서 자기의 방탄 겹조끼를 지금 만들려고 하나. 왜냐하면 지금 방탄조끼가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방탄으로 지금 총알은커녕 지금 바람이 그냥 술술술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독도를 또 지금 이용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 이래도 되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은 독도를 이용하는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16일, 17일 이틀 동안 네. 1박 2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방북 성과를 가지고 네. 야당에서 지난 주말부터 공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규탄한다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장외 집회를 벌이더니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탄핵. 예. 이걸 가지고서 탄핵 얘기한 사람이 김경엽 의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천공이 시켜서 했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하면서 네, 이거를 천공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천공이 나와서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네, 그거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예.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수준이죠. 또 김성한 정책위원장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금기를 깨고 하는데 네. 이 상황을 오히려 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 방탄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방탄하기 위해서. 예,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외교통일위에서 뭐 탄핵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인데 어저께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위드 군포님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게 뭐냐면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 어려워.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를 막 빡세게 이제 하고 그래서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 동향 파악 대응에 관한 사항도 추가를 한다. 독도에 대한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을 한다. 예.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예. 민주당의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네. 사적으로 두 사람이서만 나눈 네. 그 오므라이스지 네. 두 사람만 나눈 그 대화의 내용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거기서 일본 신문 중에 일부가 네. 독도 문제도 얘기했고 위안부 문제도 얘기했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얘기했다라고 네.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예, 예. 질려버렸더니 그걸 들고 나와서 네.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 얘기한 적 없다. 네. 위안부 문제 얘기한 적 없다. 일본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네. 안전이 검증된 다음에 네. 받아들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네. 그렇게 일본이라면은 독도 네. 문제 신경 쓰는 민주당이 낼름 받아가지고 네. 공세를 하니까 네. 일본 우파 언론들은 더 좋아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독도는 그야말로 실효점유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실효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잖아요. 독도는 우리 거야. 일본이 그래 너네 거 맞아. 우리 유엔으로 가서 재판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일본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황제 침양안은 이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황제 침양안을 지금 제가 이제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제 침양안은 내 거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제 침양안 제 옆에 있었는데 제 거 아니었어? 자꾸 지 거라고 주장하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거 누구 건지 물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되면 누구 건지 물어보자.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생들 독도로 수학여행도 가고 네. 그 날씨만 좋으면 울릉도에서 관광도 가고 독도는 우리 경찰들도 나가 있고 네. 독도 수비대도 있고 네. 독도 여행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요. 네. 국내 여행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으로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자 독도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 이러면은 네. 일본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주목을 받아야지만 네. 지금 여당과 완전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자기의 방탄조끼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도에 관한 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 경기일보 만평이 저는 이제 저 신동우 차장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은데 저가 한번 볼까요? 야, 물 들어올 때 노 좀 접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의 날 주 4일째 뭐 4.5일째 그다음에 나 아니면 대안 없다 이걸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배를 졌는데 물이 어디 들어오느냐? 자기 배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빵꾸 나지 않으면 물 들어오면은 쫙쫙 나갈 수 있는데 배에 지금 구멍이 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도 본인 표정은 좋아요.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게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이나 본인들이 침몰할 수도 있는 길이다. 네. 침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 경기일보의 만평이 아닌가 싶어서 한 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또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독도가 요거 되니까 저 독도 관련 독도의 날 만들고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 이용에 관한 법률 네. 이거 내겠다는 것도 이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이 아이디어잖아요. 네. 독도의 날 만들자. 네. 그래서 야, 참 머리 잘 돌아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복제라고 합니다. 네. 자기 표절. 자기가 십몇 년 전에 2008년에 했었던 일을 지금 복제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2008년 7월 15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 자기네 나라 지도에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MB 때 요미우리 보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네.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봐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팔아먹었다 이런 비난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랑 이제 약간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지금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일본 신문들이 일단 지르고 보는 네. 상황들인데 그때도 MB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네. 총리가 단둘이서 만났을 네. 때 얘기고 예. 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예. 외국어에서 네.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네. 오역도 생기고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이제 그 독도 자기들 죽도 네.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식이나 외교적으로는 또 이게 안 돼라고 바로 노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네. 자제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야죠. 자제해 달라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네. 이거를 기다려 달라라고 그렇죠. 이제 일본 언론이 일본한테 유리하게 언론을 조성을 한 거를 우리나라에 그게 번역돼서 보도가 되면서 맞습니다. 와 야당이 이명박이 독도 팔아먹었다라는 이제 이제 일종의 전형적인 이제 선동이 일어난 그렇죠. 겁니다.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야지. 네.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어야지. 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외교 문서에 보면은 안 된다는 뉘앙스를 외교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네. 그거 어쨌든 이제 지금 그거 다 필요 없고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언젠가는 해주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문제는 요거를 딱 잡아갖고 또 시민사회 단체가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소송단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국민소송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티 이명박 카페. 안티 이명박 카페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1,000몇백 명이 되니까 이제 대표 소송인을 두고 예. 여기에 이제 변호사가 붙습니다. 변호인이 붙습니다. 변호인 누구? 그게 바로 성남에서 네. 활동하고 있던 네.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이민석 변호사였나요?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저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소장을 1차 접수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서면도 제출을 하죠. 그리고 변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마지막 그러니까 2번을 변론을 하면서 재판정이 나오는데 3번째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잠깐만 저 성남시장 이번에 출마해야 되거든요. 네. 성남시장 출마해야 돼가지고 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던져버려요.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했는데 왜냐하면은 저게 저렇게 처음에는 막 언론이 타올랐다가 소송을 냈는데 네. 전혀 언론의 그 주목을 못 받아요. 네.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하다가 그냥 선거운동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네. 아마 안 하고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티 이명박 카페에 있었던 소송을 낸 사람들이 급하게 글을 하나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이 절실합니다. 이 엄청난 소송이 변호사 한 명 없이 법을 모르는 소송인단의 자력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원해 주실 변호사가 계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독도 요미우리 민사소송단 이렇게 했더니 일단 요 사건 자체가 되게 웃긴 건데 네. 이제 안티 이명박 카페에서 이런 일을 벌이니까 또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랑 진보를 떠났던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민감한 분 중에 하나인 이민석 변호사가 이제 참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이제 이민석 변호사가 법률 소비자 연맹 사무총장이어서 네. 이런 분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네. 본인이 이제 일본 전문가세요. 네. 가관은 오늘 아침 저도 이분이 쓰신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하던 변론을 맡아서 하려고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변론서라고 준비해 놓은 게 그냥 딸랑 A4 석장이들. A4 3장. 네, A4 3장짜리 변론 서류를 준비를 해 가지고 네. 재판한다고 하고 있더래요. 네. 네. 그래서 마침 이분이 자기가 잘 하니까 공익 변론 차원에서 준비 서면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34페이지짜리 네. 아주 알찬 준비 서면을 만들고 거기에는 뭐 언론의 자유, 네. 우리가 요미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국민일보에 또 특종 기사가 실립니다. 자,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 딱 국민일보가 냅니다. 예.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니까 댓글이 34만 개가 달리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를 놓칠세라 네.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께서 다시 참전을 합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네. 이 장면에서 너무 웃었어요. 네. 다시 참전을 해서 이민석 변호사가 써놓은 그 변론 이 서류를 주르륵 들고 자기가 쓴 것처럼 네. 뒤에 몇 개만 바꿨대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저거 한번 잠깐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민석 변호사님한테 제가 아침에 허락 받았어요. 네. 인용해도 된다. 아까 통화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저희가 말씀드린 나옵니다. 중간에부터 읽어드릴게요. 소송 도중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변호사를 사임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원고들의 대표가 변호사도 없이 법정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래서 원고들은 소송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를 했다. 그래서 나는 원고들의 대표를 만나서 준비서면 34페이지를 작성하여 주었다. 준비서면 말미에는 뭐 언론의 자유를 뭐 지배할 의도는 없고 뭐 그래서 인정되지 않도록 언제라도 소를 취할 것이다라고 해서 보냈다. 하여튼 저희가 해드린 얘기에 축약판을 저 페이스북에 쓰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보면 정말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버렸던 사건에 다시 들어가고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기대하고 있는데도 그냥
저 주랭랑을 아. 놔버리는 예. 이런 패턴을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분이 설득도 네. 했네요. 그렇게 자기가 다 네. 준비해 줬는데 네. 대표한테 네. 이재명을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네. 원래 했던 사람이니까 소송을 하게 해라. 라고 했고 그런 사이에 이게 특종이 또 나오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으니까 바로 제가 할게요. 그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제가 할게요. 그 소송 다시 달려든 거죠. 그렇죠. 아, 홍정원님 저희 응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0년에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패소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저 명예를 당신들 예. 개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예.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패소를 하는데 그때도 짠 하고 얼굴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2010년 사진입니다. 아 이게 2010년 그때 사진이군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이때 이제 그래서 국민소송단에서 선거 정말 뭐 공판.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참담하다. 어? 예. 그래서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낼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요지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 이게, 사진이 예. 정확히 제가 아까 날짜를 썼었는데 2010년이던데요. 2010년 이게 아마 4월이었던가? 아 여기서 2010년 4월 7일 기사가 이게 있습니다. 그쵸. 예. 아우, 진짜 기억력 좋네요. 예. 2010년 4월. 2010년 6월에 뭐가 있었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는 당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선거 2개월 전. 자, 네. 착 나와갖고 막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발언을 한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을 이끌어서 참 변호사가 자기 시간을 쪼개갖고 저 일에 투신한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이민석 변호사가 네. 그 뒷얘기들을 네, 사실 다 얘기를 해줬고 사실 그 준비 서류는 자기가 다 만들었던 거고 네, 참 양심적인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저 자리를 직접 가라. 네. 이재명한테 해라. 저 때는 뭐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표의 성정이나 이런 걸 몰랐을 때겠죠 아마도. 네, 네. 자기가 또 이민석 변호사는 지금 상당히 양심적인 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에 이미 독도로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재미를 본 겁니다. 재미 봤죠. 재미 봤죠. 예. 저 이민석 변호사 페이스북 한 줄이 저는 저 전병헌 예. 씨도 있는 거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 네, 저분도 뭐 네. 저렇게 해갖고 재판을 받았었죠. 상당히 막 의로운 사람처럼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처럼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하는 것들이 쫙 이제 펼쳐져서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저 독도 소송 자체도 그러니까 네. 아무런 실효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만 추락시키는 추락시킨 과정이었죠. 거죠. 사실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또 네. 급하게 또 뭐 갑자기 이제 후에 독도 독도 날아가고 가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네. 어떤 그걸 위해서 독도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또 굉장히 경색이 되는 맞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독도를 갔던 거는 굉장히 패착이다라고 지적하는 외교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독도를 시끄럽게 만들면 안 네. 되거든요. 독도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저희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민석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면 저는 윗줄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을 해준다. 위쪽이요? 위쪽? 맨 윗줄. 네, 맨 윗줄 한번 맨 보시죠. 윗줄 한번 보십시오. 독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한 자가 이재명이다. 네. 저는 사실은 이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게 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무슨 뭐 매국 행위를 했다, 뭐 나라를 거의 팔아먹을 이완용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이게 천공이 이런데 개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독도 이용하기 이 패턴이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